이제 28번이 함수 관련한 문제. 극한함수. 함수랑 이제 수열의 극한. 여기 나왔고. 그 다음에 29번이 덧셈 정리. 덧셈 정리 도형이죠. 그렇고. 그 다음에 30번이 등비수열 극한. 뭐 주제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뭐 문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뭐 봤을 때 되게 뭐 새롭다, 뭔가 처음 본다, 약간 이런 문제는 없고, 그냥 이제 매번 나오던 주제가 이제 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다시 한번 반복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8번 보시면은요, 28번이 그나마 저 세 개 중에서는 제일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을 텐데, 근데 얘도 극한함수다 보니까 워낙 많이 했었어 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극한함수 나왔기 때문에 조건 확인해야 되는데, 쌤이 늘 강조하는 거지만 구간별 함수가 나왔을 때 그냥 습관적으로 얘에서 출제될 수 있는 주제가 이제 연속,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 이런 애들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그냥 그 구간별 함수가 딱 보이는 순간에 얘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판단하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한지 안 한지를 좀 판단을 해주셔라. 근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미분이 미분이란다. 그 연속이에요 라고 줬잖아요, 가족권에서. 그지? 그러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hx를 세팅하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hx 세팅하는 거는 뭐 그냥 넘어갈게요. 범위 맞춰가지고. 문제에서 주어진 극한식 있잖아요. 뭐 리미트 위에 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뭐 x의 n제곱 절대값 fx 플러스 gx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지? 그거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기준점은 뭐가 될 거냐면 당연히 이제 n제곱이 x에 붙어 있기 때문에 x의 기준점은 절대값 1이 될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랑 그 다음에 1일 때랑 0일 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봐주시면 되겠죠. 됐니? 그래서 hx 그대로 분석을 하시면 이거는 그냥 쓸게요. 절대값 fx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언제냐면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죠.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절대값 fx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절대값 x가 1보다 작아요. 그럼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x의 n제곱이 전부 다 0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gx만 남겠죠. 그래서 gx 하시고 절대값 x 1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범위가 x가 1일 때 요거랑, 그 다음에 네 번째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요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4개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x가 1일 때는 그냥 대입하시면 되죠. 그러면 x가 1일 때 대입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니까 자 이렇게 써질 거예요. 여기는 그냥 1 플러스 k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뭐가 될 거냐면 연속 조건에 의해서 절대값 1 마이너스 k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hx를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hx는 4가지.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고 나서 내가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이 뭐냐? 일단은 함수부터 볼게. fx라는 함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 플러스 x분의 k네요. 자, 그럼 보세요. 문제에서 함수가 2개가 주어져 있는데 하나가 fx라는 친구가 1 플러스 x분의 k니까 이 친구는 분수함수네요. 그러면 분수함수에다가 이 문제의 결국 핵심 주제는 뭐냐면 나 조건에서 말하는 건데, 나에서 hx가 1이 되는 실근이 2개만 생기세요 라고 한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결국은 주제를 놓고 보면은 실근의 개수죠. 그럼 실근의 개수 주제에서 분수함수가 나왔어요. 그럼 니네 뭐부터 판단해야 돼? 무조건 정근성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죠. 알았죠? 이거 공통에서도 많이 나오죠? 수학 1에서도 뭐 지수로그 함수 버전으로도 많이 나왔고 수투에서도 많이 출제가 됐었고, 그러니까 실수의 개수에 대한 주제야 실수의 개수를 내가 판단을 할 거야 문제에서.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가 분수함수네. 그럼 나는 당연히 뭘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점근선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y 점근선이 얘는 뭐라는 게 있어요? 1이라는 게 있네요. 그죠? 그러면 저기 있는 1과 여기 있는 1이 뭐겠어요? 뭔가 의미가 있는 친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함수 추론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gx는 그냥 몇 차 함수라고 그랬냐면 gx는 2차 함수거든요. 얘는 2차 함수. 그럼 gx가 2차 함수인데 이 gx는 어디서만 그려질 거냐면 여기서만 그려질 거예요 라는 거지. 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뭐 이따가 해설지 보시면 아실 텐데 해설지 보면 뭐 케이스 분류 막 해가지고 뭐 막 나와 있고 그런데 그거 다 할 필요 없이 우리 많이 해봤으니까 잘하잖아요. 잘하지? 시우야? 응 많이 해봤잖아. 자 갑니다. 뭐부터 그려? 이렇게 x축 y축 그린 다음에 뭐부터 그려? 당연히 이거부터 그리는 거죠. y는 1 이렇게. 됐니? 그럼 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 문제에서. 첫 번째가 뭐야? 실근의 개수를 결정하는 애. 얘랑 두 개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두 번째는 점근선. 그럼 봐봐. 문제에서 K가 양수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문제에서 K가 양수기 때문에 그냥 그래프 대충 그려보면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될 거예요. 얘 점근선, 얘 점근선이니까. 그러면 봐봐. 여기서 꺾을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꺾이겠죠. 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얘는 죽어도 안 만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는 죽어도 안 만나요. 이 친구는. 됐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가 이렇게 완벽하게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범위가 나눠지죠. 어디서? 마이너스 1이요. 1이랑 여기 마이너스 1 여기서. 됐지? 그러면 나는 요 사이에서는 지금 뭐가 그려질 거예요? 요 사이에서는 2차 함수가 그려지겠죠? 그러면 그 2차 함수가 그려지는 부분과 분수 함수가 꺾이는 부분의 실근의 개수의 총합이 몇 개가 돼야 돼? 2개가 되게끔 만들면 되겠구나 이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요까지? 오. 그리고 당연히 연속이니까 연속 조건도 따져줘야 돼.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부터 해볼게. 첫 번째. 2개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이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자 hx 잠깐 다시 한번 보세요. hx 다시 봐봐. hx 다시 보면은 x가 0일 때 g0라고 그랬거든요. 그지? 그럼 x가 0일 때 g0라는 뜻은 gx가 0을 집어넣었을 때 g0이니까 y 절편 아니에요? 2차 함수의 y 절편? 됐니? 그럼 그 2차 함수의 y 절편은 지나면서 얘가 실근이 몇 개가 돼야 돼? 2개가 되도록 만들어야겠구나 라는 거지. 근데 그 g0가 누구랑 똑같냐라는 건데 그 절대값 x가 0이니까요. 0이 아닐 때니까 거기서 이제 보시면 위에 거 봐봐. 위에 거 보면 x에다가 0을 집어넣죠. 그럼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거기 똑같이 뭐가 나와요? g0이 나오지 않아요? 리미트 값에다가? 그냥 리미트 값에다가 x에 0을 집어넣으면 x의 n제곱은 0 될 거고 그 다음에 g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냥 g0인 거지. 됐니?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g0이 그냥 이 x축이 x가 0일 때의 함수값이니까 여기서 이제 2차 함수만 판단할 때 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는데 얘가 봐봐. 요게 1이지.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래?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f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1 마이너스 k 아니에요? 그죠? 근데 hx는 뭐라고 그랬어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1 마이너스 k 여기다 절대값을 씌운 거네. 그럼 이거 뭘로 보면 되는 거야? 이거 f 마이너스 1이죠. 됐니? 그럼 잘 보세요. 생각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거야. 첫 번째가 막 애매한 거 말고 제일 특이한 거를 잡아보면 이렇게죠. 이렇게 분수함수가 와. 그럼 분수함수가 오다가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원래 분수함수가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얘가 뭐냐? 마이너스 1인 거죠. 이게 제일 특수한 케이스 아니에요? 왜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마이너스 1 되면 접어 올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접혀서 여기로 갈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여기서 몇 차 함수가 그려져야 돼? 이제 여기서부터는 2차 함수가 그려져야 돼. 그럼 여기서는 연속이니까 일단 실근이 한 개 생겼네. 괜찮아요? 실근이 한 개 생겼죠. 그럼 여기 사이에서 실근이 몇 개가 더 생기면 돼요? 한 개가 더 생기면 되겠죠. 그럼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면 되는 거예요?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런 다음에 분수함수 여기서 뭐 하면 돼요? 분수함수랑 만나서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그려지면 되겠네. 그럼 실근 몇 개 생겨?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이게 첫 번째 케이스죠. 이런 식으로 찾는 거라고. 그럼 이때가 뭐냐? K가 2일 때겠죠. 왜?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죠. 됐니? 그럼 잘 봐봐. 이 기준점을 잡아놓고 만약에 이 점보다 꺾여서 올라간 점이 이거보다 밑에 있어. 그럼 이거보다 밑에 있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냥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갔다가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 요거보다 이제 작으면? 그럼 여기서 2차 함수를 그려요. 그럼 여기서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여기가 y절편이 되니까 뭐 아무리 그려봤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니까 얘는 몇 개밖에 안 돼? 하나밖에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됐나요? 하나밖에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이 경우라면. 파란색의 경우라면. 아, 안 되는구나. 그러면 꺾여져 올라간 게 딱 여기 만날 때가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네.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얘보다 꺾여져 올라간 게 뭐가 될 수 있겠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럼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 이렇게. 그럼 벌써 몇 개가 생겼어. 하나가 여기서 생겼네. 그럼 여기 사이에서 몇 개가 생기면 돼? 하나만 생겨야지. 그럼 2차 함수가 요 딱으로 그려지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죠. 3개 생기죠. 하나, 둘, 셋. 그죠? 그럼 끝났죠. 뭐예요? 접할 때요.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뭡니까?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는 K가 2보다 큰 경우겠죠. 왜냐하면 더 밑으로 떨어져 있을 테니까. 그럼 K가 2보다 큰 케이스에서는 이 친구는 가운데 생기는 GX가 1이 되는 지점이 뭐가 돼야 돼? 바로 꼭지점. 즉 중근이 되는 경우겠군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상황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문자 잡아가지고 GX 이제 최고차함계수 1이라고 그랬으니까 GX 그냥 AX 제곱 플러스 AX랜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잡으신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연속 조건이랑 그 다음에 뭐예요? 요 두 가지 케이스 나눠가지고 문제 A 값, B 값 각각 찾아주시면 답이겠죠. 알았죠?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28번이었고요. 넘어갑니다. 29번. 자, 29번은 이게 4월 모의고사라서 4점짜리에 있는 거지. 걔는 내가 봤을 때 써놓으세요. 이게 수능 전범이라면 27번 정도? 만약에 나온다면? 좀 3점 정도?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내신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 내신에서 되게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반원 나오는 삼각함수 덧셈 정리. 봐봐. 요거 뭐 EBS 수능 특강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는 주제인데 보시면 반원이 이렇게 있고요. 쌤이 좀 한 바퀴 이제 돌아보면서 좀 답답한 게 이게 얘들아 니네가 아직까지 도형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이게 딱 나왔잖아.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게 뭐야? 내가 구하는 거부터 뭐라고 그랬잖아. 도형은. 내가 구하는 거.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그럼 너네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 두 가지거든? 첫 번째가 뭐예요?
어? 뭐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당연히 덧셈 정리 쓰는 거죠. 코코마 신신 쓰는 거죠. 그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근데 알잖아. 사인 값 알면 코사인 값 알고 코사인 값 알면 사인 값 알잖아요. 그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방법은 이거는 잘 나오진 않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를 직접 구하는 거죠. 각을 직접 구하는 경우. 근데 그거는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덧셈 정리 문제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죠. 됐니? 여기까지? 그럼 내가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해서 코사인 알파 값, 코사인 베타 값 이거를 각각을 구해줘야 되는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C, A, B가 알파래. 자, 여기가 알파야. 됐니? 그 다음에 문제에서 여기가 베타야. 그죠?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나는 코사인 알파나 혹은 사인 알파 둘 중에 하나 구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코사인 베타나 사인 베타 둘 중에 하나 구하면 되죠. 이 둘 중에 하나 구하면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고, 이 둘 중에 하나 구하면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으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이다 이용해서. 자, 그럼 첫 번째 니네가 해줘야 되는 거. 문제에서 반지름이 얼마래? 지름이 2라며. 그치? 그럼 첫 번째로 떠올려야 되는 게 뭐야? 얘 구할 수 있잖아. 얘 식 세울 수 있잖아. 뭐예요? 사인 법칙. 그죠? 사인 법칙. 되나요? 그럼 사인 법칙 갖다가 CD 길이 구하시면은 CD 길이가 얼마예요? 2 사인 베타죠? 바로 나오셔야죠. 문제에서 CD 길이 있잖아. CD 길이가 바로 뭐라고 나와야 돼? 2 사인 베타 나와야지. 됐니? 자, 그러면 첫 번째 식부터 갑니다. 첫 번째 식. CD의 길이는 2 사인 베타죠. 왜? 사인 법칙 쓰시면 되니까. 바로. 알겠어요? 자, 근데 요거랑 같이 있는 관계식이 하나 있어요. 그 관계식이 뭐냐? 나 조건에서 DB예요. DB. 얘요. 됐니? 그럼 얘랑 몇 배 차이 난대요? 3배 차이 난다며요. 그럼 그게 관계식일 거 아니야, 얘들아. 그지? 그럼 봐봐. 나 이거 구해야 되거든? 나 이거 구해야 돼. 당연히 이걸 그려야지. 그냥 이건 기본이에요. 그럼 끝났죠? 왜? 잘 봐. 요 호에 대해서 원주각 관계니까 여기가 베타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겠죠.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죠. 끝났네. 여기 얼마야? 끝. 됐지? 그러면 결론. BD의 길이는 2배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고, 그럼 여기다 3배 때린 게 얘랑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결국 뭐예요?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3 사인 베타와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관계식 세웠어. 그럼 마지막 코사인 알파는 3분의 1이라고 줬잖아. 그럼 얘는 3분의 1이라고 줬잖아. 그럼 얘는 끝난 거지. 얘는 뭐겠어요? 3분의 2루트 2겠죠. 그죠? 그럼 얘 두 개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 잘 봐. 안 쓸게. 이거 덧셈 정리 쓰면 사코코사잖아요. 그지? 됐니? 그럼 알파 값은 알아요.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는 알아. 그럼 숫자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변수가 전부 다 뭘로 통일됐어? 베타로만 남은 거지? 그럼 사인 알파 하나, 코사인 베타 하나 이렇게 있겠죠? 뭐랬냐? 사인 베타 하나, 코사인 베타 하나 있겠죠? 그죠? 자, 우리 언제 했었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했었는데 봐봐. 지지난주다. 시대인제 거 풀면서 27번 풀면서 내가 사인 1차랑 코사인 1차 결합이면 무조건 뭘로 풀라고 그랬어요? 탄젠트. 알았어? 다시 사인 1차랑 코사인 1차 결합이면 뭘로 풀라고요? 탄젠트요. 그럼 예식이 정리하면 사인 베타 하나랑 코사인 베타 하나 둘 다 1차 결합이라고요. 그럼 둘 다 1차 결합이면 그거를 가지고 애쓰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뭘로 바꾸라고?
탄젠트로 바꾸라고. 그럼 끝났지. 알았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29번 문제 정도 되면 이거 실제 수능으로 치면 한 27번 정도 난이도 되고요. 이 문제는 1, 2분 안에 해결해야 돼요. 네. 길어야 2분? 이 안에 해결해야 됩니다. 알았죠? 됐니? 이 정도까지 29번 정리하고요. 30번. 자, 30번. 등비수열극한 나왔죠. 오늘 또 엔제 수업 첫날이어가지고 이따 교재 드리면서 오늘 요거 좀 강조할 건데 다시 요거 3월 달에도 좀 중요하게 나왔잖아요. 대성 덕후에서도 나왔고 등비수열극한 갑니다. 등비수열극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쌤이 맨날 얘기하냐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수렴 조건이죠. 그지? 수렴 조건. 되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렴 조건이랑 비교를 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문제는 점화식 스타일이 나온 거거든? 왜 점화식 스타일이라고 쌤이 얘기하냐 봐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bn, an 플러스 1은 a1과 같다라는 그 식 있죠. 그 식도 어떻게 보면 점화식이에요. 알겠나요? 그 식도 점화식이에요. 그럼 잘 봐봐. 이 문제는 첫 번째 도입부가 중요한 건데 가조건을 딱 보고 an, bn, an 플러스 1이 a1이다 라고 나와 있는 요 식에서 얘는 등비라는 게 확정이야. 근데 얘가 뭔지 모르는 거지. 됐니? 그러면 이제 an이 뭘까? an이 어떤 규칙성을 가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막 찾으려고 했을 때 이 생각을 떠올리셨으면 잘하신 거라고요.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얘를 나눠. 그럼 얘를 나누면 봐봐. 얘는 어차피 지워질 거고. 됐죠? 그 뒤집어서 생각할게요. 얘가 n 플러스 1이니까 뒤집어서 생각하면 bn분의 bn 플러스 1이죠. 그럼 bn분의 bn 플러스 1은 r입니다. 공비. 등비라고 그랬으니까 공비. 그 다음에 잘 봐. an분의 an 플러스 1이죠. 그대로 쓰세요. 그냥 an분의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죠. 됐지? 날아가네. 됐어요? 그러면 얘가 1이라며. 오케이?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 이 친구를 이쪽으로 넘겨. 결론. an 플러스 2는 r분의 1 곱하기 an이죠. 이거 뭐예요? 등비수열 점화식이죠.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알았어요? 이거 찾으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찾는 데 있어서 등비수열 극한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져 있을 때 얘를 점화식 스타일이구나 라는 거를 떠올려서 관계식을 뽑아냈으면 잘한 거고요. 안 됐으면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면 얘는 어떤 규칙성을 갖는 수열이냐? 볼게. 두 칸 간격이네. 얘는 그럼 두 칸 간격으로 뭐인 거예요? 등비인 거죠. 그러면 자, 잘 봐. 그냥 이거 쓰지 마. A1, A2, A3, A4, A5, A6 이렇게 있는데 두 칸 간격이니까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갈 때인 거지. 그지? 그럼 여기다 R분의 1 곱하면 얘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여기다 R분의 1 곱하면 얘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에다가 또 R분의 1 곱하면 얘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됐나요? 두 칸 간격의 가장 대표적인 규칙성이 뭡니까? 홀짝이죠. 됐니?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뭐인 거야? 아, 얘는 홀수항과 짝수항끼리가 얘네 둘이 각각 무슨 수열인 거예요? 등비 수열의 구조를 갖는 거다. 그래서 A2-A1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그럼 이제 왜 문제에서 A2 빼기 A1을 구하라는지 알겠죠? 수열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수열이 두 개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A1, A3, A5, A7 이렇게 가는 홀수함끼리의 규칙성과 A2, A4, A6, A8 이렇게 가는 짝수함끼리의 규칙성이 각각이 분리가 돼 있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럼 마무리해 볼게. 문제에서 나 조건 봐봐. 나 조건 보면, 자, 얘들아, 나 조건은 이제 우리 많이 해봤으니까 3월달, 4월달 모의고사 이제 보면서 많이 해봤으니까 나 조건 보면 BN의 공비가 뭔지가 바로 나와야죠. BN의 공비 뭐예요? 무조건 4죠. 무조건 4죠. 4일 수밖에 없죠. 그죠? 왜? 4보다 크면 뭐야? 4보다 크면 뭐야? 0. 4보다 작으면 뭐 안 돼? 4면 수렴 가능. 그러니까 BN의 공비는 4인 거예요. R이 뭐란 얘기예요? 4예요. 알겠어요? 그럼 끝났죠. 얘 4분의 1이네. 그지? 자, 그럼 마지막 다조건이 뭐예요? 급수. 이거 기본 뭐 센이나 마풀이나 이런 데서 개념서에서 많이 해봤죠. 급수가 나왔는데 홀수 규칙성, 짝수 규칙성 다르면 어떻게 하자고요? 무조건 분리해서 계산하는 거죠. 알았니? 무조건 분리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마무리할게요.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N입니다. 자, 얘를 어떻게 쪼개요?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뭐예요? A2죠? 에이 뭐래냐? AEN-1이죠? 홀수. 그 다음에 더하기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 뭐예요? AEN이죠. 됐니? 그럼 요거 식 세우면 1-4분의 1분의 여기가 뭐겠어? 얘는 첫째 항이 A1인 거고 두 번째 여기는 1-4분의 1분의 뭐가 되겠어요? 첫째 항 A2인 거죠. 됐니? 자, 이거 두 개 더한 게 얼마예요? 36이다. 관계식 하나 나왔죠. 36? 16. 큰일 날 뻔했네. 16. 됐죠? 자, 그러면 A1 어디서 찾나요? 이거죠. A. 대입하면 되죠. 됐니? 이렇게? 그럼 A1, A2 중에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A1, A2 중에 연립해서. 오케이? 네. 정리하세요.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계산하시면 되고. 그래서 A2가 9 나오나요? A2가 9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A2 9 나오면 A1 나오겠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30번은 공부할 게 뭐냐면 30번도 되게 괜찮은 문제인데 난이도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근데 이제 뭐냐면 이거를 뽑아낼 수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그러니까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뽑아냈으면 이 문제가 쉬운 거고 뒤에는 그냥 쫙 풀면 되는 거고 이거를 뽑아낼 수 있냐라는 건데 등비수열 극한 나오면서 점화식 형태가 나왔을 때는 문제에서 주어진 점화식에다가 n+1 대입해가지고 연립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것도 좀 잘 챙겨두세요. 됐지? 네. 자, 요 정도까지 해설